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단체교육연수원 강사 수백 명을 강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진영 대결로 전이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진기윤 기자입니다. 단체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연이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명백히 사상 검열을 통해 특정 강사를 배제한 거라며 관련자 처벌과 감사관의 독립적인 감사를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이 연수기관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직권을 넘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사상 검열을 통한 강사 배제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며 보수단체는 이와 정반대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논란은 전임 김병우 교육감 측근들의 준동이라며 논란을 제기한 김상열 단체교육연수원장과 특정감사 의지를 밝힌 유수남 감사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업무상 진행되는 일에 프레임을 씌워 교육과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며 이번 논란은 감사반 구성 문제 등으로 내부에서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 시절 임명된 유수남 감사관은 감사의 독립성을 강하게 요구했고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이 특정 감사가 진행돼야 되는 상황에서 조절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조절할 일이 아니에요. 조절할 일이 있다면 감사관이 조절하면 되는 거죠. 검토도 감사관실에서 독립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신중한 접근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 감사관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건 그 조심스러워야지요.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지 그걸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제발 좀 서로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충북교육청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감사반을 내부와 외부 인사 동수로 구성하고 감사반장은 교육부의 요청에 인력풀을 제공받아 4급 이상의 감사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으로 얼룩져 시설 폐쇄와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충북희망원의 원장과 교사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4년 전부터 CJB가 연속 보도했던 비위 사실이 재판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는데 핵심 인물이었던 원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원생 간 성폭력과 아동학대로 무리를 빚어 충청북도로부터 지난 2020년 5월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된 충북희망원. 수년 동안 원내에서 온갖 비위가 발생했지만 원장은 항상 숨기기 급급했고 문제를 제기하는 원생에게는 술을 권하며 회유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술 먹으면서 이제 너네 이거 하면은 이거 해줄게. 원생 간에 성폭행도 있었을 때 그것도 경찰에 신고 안 하고 녹음 파일 지우면 뭐 해주겠다 했었어요. 아동학대와 횡령 등의 문제를 일으킨 원장과 원생들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일부 교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장 40살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교사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 대해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성관련 비위를 은폐 축소하고 관련 징빙자료의 조작을 지시한 점, 잘못된 운영으로 시설이 폐쇄되고 원생들이 흩어져 다른 시설로 전원되는 고통을 겪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공간으로 활용한 정황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충북희망원의 실체를 폭로했던 한 직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리를 알린 이후 시설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직원은 이 또한 원장 A씨의 사주였다며 3년 동안 가졌던 마음고생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충북에 있는 모든 그 아동보호 양육시설이 뭔가 롤 모델이 되어가지고 아동학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성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되고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편 충북희망원이 제기한 설립 허가와 시설 폐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최종 패소하면서 60년 역사의 충북희망원은 비위로 얼룩진 채 사라지게 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경찰청이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 3명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까지 도내 265개 초등학교에 대한 예비 소집을 진행한 충북교육청은 이에 불참한 3명의 아동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은 청주와 충주, 제천에 거주지를 둔 학생으로 파악했으며 현재 소재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 내륙지원특별법 발의를 환영하고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어제 도청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과 정치권, 시민단체 등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29일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 특별 법안을 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제정하자! 법안에는 수자원의 친환경 이용과 기반시설 확충, 백두대간 저발전 지역에 대한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해안 중심의 발전을 내륙으로 옮겨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새로운 동력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물류, 교통, 산업의 중심이 충청북도로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닷새 만에 국회의원 28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했다는 정우택 부의장은 다음 달 국회 법안심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임호선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과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1,600건, 1,700건 밀려 있지만 우리 안건 이번에 적어도 1, 4분기에 국회 법안심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임호선 의원 그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하는.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이번 사안만큼은 여야 구분 없이 한마음으로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민관정은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파, 지역, 이념을 초월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라. 충청북도는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도민 서명 운동 등 민관정 역량 결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과 음성에 걸쳐 있어 같은 생활권이면서도 다른 행정구역으로 늘 갈등과 불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충북혁신도시 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충북혁신도시. 이처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음성군과 진천군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내 경제권이나 인구, 또한 유사시설의 중복 투자 등 각종 갈등과 경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혁신도시 조합 설립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기섭 진천군수가 김용환 충북지사를 만나 충청북도와 진천군, 음성군이 참여하는 조합 설립을 건의한 겁니다. 지역 분리에 따른 택시 할증료 문제 또는 중복 투자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가 되고요. 또한 혁신도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앞서 민선 8기 100대 공약에 혁신도시 내 행정체계 일원화를 약속한 조병옥 음성군수도 조합 설립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행정체계 일원화가 이루어지면 지금은 양분화되어 있는 모든 행정이 하나 체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혁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는 혁신도시 출범을 앞둔 2011년 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승인하지 않아 불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내 최초로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충남혁신도시 조합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있는 내포 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공공기관 유치 등 중점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충북 혁신도시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조합 설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의 통합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북 혁신도시 조합이 현실화될 경우 통합시로 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 소방이 분만이 어려운 도내 6개 군 단위 지역에 임산부 전담 구급대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119 안심콜 시스템에 임산부의 정기진료병원이나 분만 예정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119 신고 시 전담 구급대에 대상자의 등록 정보가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분만 외에도 생후 1년 미만 영유아의 예방접종과 정기검진에 전담 구급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다음 달 12일까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신청을 받습니다. 공단 측은 공원 자원 보전과 자연 생태계 훼손 예방, 민원 해소를 위해 국립공원 홈페이지 누리집과 각 국립공원 사무소에 매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69억 원을 투입해 충북 지역 공원구역 내 사유지 458만 제곱미터를 매수했습니다. 충주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유해 야생동물 상설 포획단을 운영합니다. 포획단은 수렵 면허를 가진 전문 수렵인 44명으로 구성됐으며 야생 멧돼지나 고라니 등을 포획 시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